그 다음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는 항상 같은 함수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는데, 뭐가 같냐면 대입하는 값과 그때 나오는 대응에서 나오는 함수값이 같은 경우를 우리 항등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 자체만 가지고선 큰 의미가 없어요. 얘가 역함수와 합성함수에서 표현이 됐을 때 그때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해석의 개념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두 함수의 관계는 어떤 함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게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y는 x, x인데 1억 썼네. x, x에다 1 넣으면 y도 1 나와, x에 2 넣으면 y도 2 나와.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대1 함수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가 돼요. 1대1 함수, 자 표현 이렇게 합니다. x1과 x2가 다르면, 같지 않으면 함수에다 x1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과 x2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이 서로 다른 경우, 이때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지어서 그리게 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지어서 나오는 함수.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 1대1 함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플러스 공역이 전부 다 치역이 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y 값도 다 선택을 받아서 치역이 된다라는 거야. 함수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1대1 대응. 여기서 대응이란 말을 강조한 이유는 모든 공역이 전부 다 치역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정역의 대응이 돼서 함수값으로 표현이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응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2학년 때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자 1대1 대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1대1 함수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즉 1대1인데 모든 y 값이 전부 다 선택을 받는구나 라고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 함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라고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속인 함수다, 이어져 있다라는 표현이죠. 연속인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1대1 대응이다 라고 나왔을 때 항상 명심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갖고 나오는 문제 중에 1대1 대응으로 언급되는 문제 중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 보세요. y는 절대값 x 빼기 3 플러스 이렇게 쓰면 안된다. ax 플러스 아닌데 절대값 x 빼기 2 플러스 ax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그때 a 값은 누가 될까 하는 문제.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혹은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그냥 함수식 하나 주고 얘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1대1 대응에 대한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고. 아, x 하나에 y 하나만 짝 지어지는구나. 그럼 이 여기 있는 식을 봤을 때 x 빼기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요? 범위 나눠서 구간 나누죠. 구간을 나누죠.
네. x가 2보다 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 왜? x가 2보다 크면 절대값 풀 때 양수. 그냥 풀어.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 부호 바꿔서 풀어요. 해서 이 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첫 번째는 x 빼기 2 더하기 ax 더하기 1로. 이건 언제? x가 2보다 클 때 식.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ax 플러스 1. 이건 언제? x가 2보다 작을 때 식. 두 개로 나눠놓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 다시 정리해 주시면 x끼리 묶어서 쭉 정리할 수 있죠.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요.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x가 2보다 클 때 식과 2보다 작을 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져.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a 값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 y축이 있겠죠? 여기서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그래프죠. 2보다 작을 때 이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 할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그래프 전부 다 x에 대한 1차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직선 형태를 띠고 있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 직선 형태를 띠고 있지만 중요한 건 x 앞에 있는 숫자가 누군지 몰라. 그럼 기울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는 그래프,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네. 자, 그럼 x가 2보다 클 때 만약에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였다면, 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누군지 나도 몰라. 이렇게 그려볼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x가 2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감소하는 그래프였다면 이 그래프는 이딴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문제. 1대1 대응 그래프 모양일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얘가 어떤 쪽으로 있어도 얘가 이쪽, 오른쪽이 증가하고 왼쪽이 감소면 x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y값과 얘를 넣었을 때 y값이 똑같잖아.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짓는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안 돼. 하나 더. 감소인 그래프가 위치가 바뀌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마찬가지. 딱 그린 게 여기까지만 그린 것 뿐이지 어차피 계속 연장하면 똑같은 y값 같은 x값이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대1 대응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이가 뭐였어? 1대1 대응이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다. 오른쪽이 증가함수 형태면 왼쪽도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줘야 돼. 그래야만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지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쪽이 감소였다. 그럼 여기도 감소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야만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지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나온 첫 번째 힌트는요,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앞에 있는 식이 양수면 뒤에 있는 식도 양수, 음수면 뒤에 것도 음수. 그럼 두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a 플러스 1과 a 빼기 1을 곱했을 때 0보다 크게 나와야 되죠. 두 부호가 같으니까. 둘 다 플러스면 플러스끼리 곱하면 양수, 둘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끼리 곱해도 양수. 둘의 부호가 반대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였다. 곱하면 음수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를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앞에 있는 부분 여기 2보다 클 때 그래프가 양수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놨어. 2보다 작을 때 그래프도 똑같이 증가해야 돼. 기울기가 양수야. 그래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 1대1 대응일까요? 왜 아닐까? 1대1 대응이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y값 나와? 치역에 들어오는 거야? 아니지. 모든 y값이 치역이 되지 않았지. 그러면 이건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 이 부분이 없어지려면 이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위로 당겨 올려야겠죠.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요렇게까지 올렸어.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죠. 왜? 똑같은 y값이 두 군데서 나오지. 1대1 대응 아니잖아. 어디까지 올려야 돼? 여기까지 올리면 되겠죠. 됐어? 자, 어디까지 올린다?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울기의 값은 달라도 돼. 하지만 부호는 똑같아야 돼.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리고 이어져 있어야 돼. 이거를 말하는 게 증가 또는 감소함수이고 연속이다 라는 표현이야. 그럼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이 점입니다. x에다가 2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이 오른쪽에 있는 요 식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과 왼쪽에 요 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똑같아야 돼. 그 얘기는 요 식에 첫 번째 식에 x에 2 대입한 값과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식에 x에 2 대입한 값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x에다 2를 대입해 보시면 2a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2 빼기 1 얘하고 대입하시면 2a 몇이에요? 플러스 1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됐죠? 그럼 얘는 a 값에 상관없이 연속입니다. 이어져 있는 그래프인 거야. 대신 뭐가 둘이 곱한 값은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때 a 값의 범위는요. 이 친구만 해석해주면 되죠. 2차 부등식. 아래로 볼록에 a에다가 1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와. 0보다 클 때 범위 여기죠. 그럼 a에 어떤 값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또는 1보다 큰 애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다음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넣을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증가 감소의 개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개념, 연속의 개념.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네요. 됐지? 그럼 a는 이런 숫자가 와주면 얘네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1대1 대응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문제,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함수식을 정리할 때 지금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절대값이 아닌 그냥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fx라는 식이 있는데 2x 플러스 3 이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 그 다음 ax 플러스 b 이건 x가 1보다 작을 때 식이야.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거야. 그때 a 값과 b 값의 범위 혹은 그 값을 말해줘 라고 a와 b의 관계를 말해줘라 라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 그냥 기본적인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서 얘가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그때 미지수가 누구냐를 물어보진 않아. 왜냐하면 2차든 1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좌표평면에다 역시 마찬가지 옮겨놓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x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내가 알고 있다. 2x 플러스 3인 거. x가 1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1 대입하면 5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그래프는 내가 그려놨어. 그럼 문제는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돼.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지.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야?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그려야 돼? 일단 기울기는 양수여야 돼. 왜? 얘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양수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양수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둘이 어떻게 되게끔 이어지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기울어진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 왜? 파란 선처럼 그려도 1대1이고 이렇게 검은 선처럼 그려도 어차피 1대1이야. x 하나에 y 하나 딱딱딱 대응이 되고 모든 y 값들 전부 다 치역으로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요 a의 범위는 어떤 애가 나온다? 0보다 큰 애가 나옵니다. 왜? 얘가 양수니까 a도 양수로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 더, x에 1 넣으면 y 값 몇 나와야 된다? 5 나와야 된다죠.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에 1 대입하면 몇 나와야 된다? 5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fx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이렇게 돼요. a와 b의 관계. 됐어요? a가 양수 누구라고는 콕 집어서 말을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주는 거. 1대1 대응에서 나오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고 부수적으로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뒤에서 또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여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말 그대로 합성의 개념은 그냥 합쳤다는 거야. 두 개의 함수를 합쳐서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fx식이 있어. 2x 플러스 1이에요. 앞에 보세요. gx라는 식이 있습니다.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f.g 3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무슨 뜻이냐? 이건 여러분들 뜻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g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잖아. 그럼 몇 나와? 2가 나오죠. 그 2를 어디다 넣어라? f 함수에다 넣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g 함수에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f 함수에 넣어. 몇이 나오니? 5가 나오죠. 그거를 써줘. 이게 합성함수의 그냥 기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표현할 때 여기다 점을 찍어서 표현합니다. 뭐 읽을 때 도트 뭐라고 해? 막 똥 막 이렇게도 얘기하더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f.g3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혹은 같은 함수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합성해서 나온 결과를 또 다시 그 함수에 대입해 해서 나온 결과가 몇이냐 라고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f.g3과 g.f3의 결과는 서로 어떨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어 지금? 함수의 순서를 바꿨죠. 네. 자, 얘는 무슨 뜻이야? g함수에다 3을 넣어라죠. 몇 나와? 2죠. 2를 f함수에 넣으면 몇 나와? 5요. 5가 나옵니다. 여기는요, f함수에 몇 넣어라? 7 나오죠. 그죠? 이거를 g함수에 넣어라. 몇이에요? 6이네요. 같은 값이야? 다르죠.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첫 번째는요, 둘의 위치를 바꾼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거 계산 안 돼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 이거 계산 안 돼요? 아니 되긴 되는 아니요. 그거 네. 되긴 되는데요. 네. 아니에요. 어? 첫 번째, 깜짝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 그래서 f.g 함수와 g.f 함수는 다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위치가 바뀌면 다른 함수인 거야. 됐죠? 그러면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결합 법칙은 성립해서 누구 먼저 결합시켜도 큰 상관은 없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증명하려면 함수식 3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따로 증명하지는 않고요,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누구랑 누구 먼저 계산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f.g.h랑 f.g.h는 서로 같은 값을 가져요 라는 표현이야. 순서만 그대로 박혀 있으면 누구랑 먼저 계산해도 큰 상관은 없어. 대신 앞뒤로 바꾸면 안 돼. 절대. 이 표현입니다. 이게 합성함수에서 쓰이는 기본 표현 중에 또 하나가 되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간혹가다 문제에서 f.g 함수와 g.f 함수가 같다라고 줄 때가 있어. 그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그 문제에 있는 함수들이 되더라 라고 예외되는 경우로 다시 문제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안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를 내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렇게 합성을 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서 f함수 거쳐서 뭐가 나와. 그 나온 값이 g함수를 들어가서 뭐라고 나오네. x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 뭐가 나온 값을 또 g함수에 넣었더니 뭐라고 나왔어 라는 표현.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y는 g.fx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답을 쓸 때는 요 가운데 오는 값이 누군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넣은 값과 마지막에 나오는 값만 쓰게 되죠. 여기처럼 3을 대입하면 계산 쭉 해서 결과 답은 옵니다. 중간에 나온 2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풀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하죠. 합성함수의 개념은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얘네 갖고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다. fx는 x-1이고 gx는 2x 플러스 3이에요. 어디 가니? 어디가? 자, h.gx가 fx와 같습니다 라는 모양이 나왔을 때, 이때 hx 함수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합성함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f함수와 g함수를 줬을 때, 자 밑에 보시면 h하고 g를 합성했어요. 그 결과가 fx랑 똑같이 나왔대. 그때 hx는 과연 어떤 함수식인가를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h에다가 3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자, 두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x를 구하는 방법, 합성함수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h라는 함수에다가 gx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 라는 뜻이죠. 자, 다행히도 fx와 gx는 우리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다시 대입해서 쓰면 h에다가 2x 플러스 3을 대입했더니 x-1이 된다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린 hx를 구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2x 플러스 3을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우측에다 크겠습니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넘어가서 2x는 t-3이라고 쓸 수 있고요. x는 2분의 t 빼기 3이라고 써도 관계가 없어. 자, 그럼 치환해서 이 친구를 다시 정리하면 ht는, 그죠? 2x 플러스 3을 t로 바꿨으니까 ht는, 자, 여기 x 대신에 전부 다 2분의 t 빼기 3을 대입해서 쓸게요. 2분의 t 빼기 3 빼기 1이 되겠죠. 자, 빼기 1은
편의상 2분의 2로 통분해서 씁니다. 2분의 t 빼기 5라고 쓸 수 있겠네. 자, h에다가 t를 대입하면 어떻게 나온다? 2분의 t 빼기 5라고 나온다. 그럼 t 말고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나올까? 2분의 x 빼기 5라고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야? hx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hx 구하시오 2분의 x 빼기 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합성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함수식을 또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h의 3대입함 값을 구합시다 라고 나오면 여기 x를 3대입하면 그게 땡인 거야. 그게 답이야. 마이너스 1이겠죠. 아니면 hx를 구하지 않고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마찬가지. 요 식에서 그대로 쫓아갈 거예요. 요 식에서 그대로 쫓아갑니다. 자, 이 식 다시 쓸게요. 위에다가 이쪽에다 씁니다. h에다가 2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x 빼기 1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지, 나도. 그러면 문제에서는 h 함수에다가 누구 대입했을 때 값?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궁금했잖아. 그럼 여기 x에다 누구 넣으면 3이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x자리에 누구 대입하면 3 나와요? 0이죠.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면 h3은 자, 0 대입했죠?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여기다가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그리고 h에 3 대입하면 나오는 값 같은 결과죠. 식을 정말 구할까? 아니면 구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한 답만 쓸까의 차이입니다. 실제로는 답 구하는 법도 식 구하는 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됐죠? 얘가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식으로 갈게요. fx가 x 빼기 1이고 gx가 2x 빼기 2x 플러스 3일 때 f 도트 gx가 tx와 같을 때 tx식은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합성한 이후의 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기가 2x 플러스 3이야. f 함수에다가 2x 플러스 3 대입하면 되겠죠. f 함수가 누군지 알고 있죠? x 빼기 1.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네. 빼기 1로 2x 플러스 2. 이게 at 함수와 같은 함수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합성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합성이 끝난 결과일 수도 있어. 그럼 문제는 뭐야? 합성 과정을 실제로 겪으면서 하면서 연산을 해서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식을 다 구해도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답만 구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문제를 그때그때 보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개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자, 집합을 이용해서 f라는 함수를 표현을 해보면, 자, f 함수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b였다 라고 볼게요. 그럼 이때 f의 역함수에 인버스라는 표현, 역함수에 b를 대입하면 몇이 나온다? a가 나온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역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가 b였다면 이 함수의 역함수, 다시 말해서 거꾸로 가는 함수 입장으로 봤을 때 누구를 대입하면?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 라는 거죠. 이게 역함수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역함수는 언제만 존재하냐?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해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연속이다 까지 보셔야 돼. 앞에서 얘기했던 1대1 대응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어? 역함수가 존재해. 그 얘기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인 거고 연속인 함수인 거야. 이어져 있어야 돼. 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1대1 대응만 가지고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이거를 역함수에 빗대서 다시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 이게 다예요. 거꾸로 가는 함수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f라는 함수와 이 함수의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그냥 바꿔서 써주면 돼. x와 y의 위치를 바꿨다. 1학기 때 맨 마지막에 대칭이동에서 배웠던 표현. x와 y를 위치를 바꿨어. 어디에 대칭이동하면 되는 거니?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동하면 돼. 맞아요? y는 x 직선 대칭이동하면 xy 위치 바꿔 쓰는 거야. 그럼 원래 있던 함수 f 함수와 f 인버스 역함수의 관계는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원래 있던 함수를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동해서 그려주면 그게 바로 f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땐 y는 x에 대칭이동해서 그려주시고요, 함수식으로 표현할 땐 xy 위치를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의 성질, 그리고 역함수 성립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몇 개 생길 거야. 뭐냐면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심오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게 문제로 정리가 됐을 때는 어려워져. 그 이유는 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수직선에서의 관계, 그리고 기본 함수의 성립 조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중에선 기본 함수의 성립 조건과 그리고 수직선에서의 관계 혹은 포함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표현했을 때 좀 더 까다롭게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예제 문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비례식 표현이에요. 네, 너네 떠드는 것도요. 네, 자, 비례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대 B는 C 대 D. 비례식이죠? 기본 비례식.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끝. 이게 다야. BC는 AD와 같다. 이게 끝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지겹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 여기서 문제는 얘를 바꿔서 푸는 새로운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양변을 BD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BD로 나누겠습니다. BD로 나누시면요, BD로 나누면 B가 약분돼서 D분의 C만 남고요, BD로 나누면 D가 약분돼서 B분의 A만 남죠. 요런 식. 아니면 양변을 C하고 D로 나누도록 할게요. 자, 양변을 CD로 나누면 C가 약분돼서 D분의 B, CD로 나누면 D가 약분돼서 C분의 A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기본식에서 양변을 누구로 나눴냐? 그래서 나오는 두 개의 식이 돼요. 이 두 개의 식을 보고서 세 개짜리 비례식을 해석하죠. DEF인가? 아, 모르겠다. EFG로 놓을게. 자, 보세요. 두
두 개짜리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서 기본식 정리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 세 개짜리는 내항과 외항에 관련된 개념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죠. 그래서 뭘 쓰냐? 요 관계를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보세요. C분의 A는 D분의 B와 같다. 자, 비례식에서 볼게. C분의 A는 D분의 B와 같다. 잘 보세요.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됐죠? 분자, 분모는 분자, 분모와 같다. 두 번째 식입니다. 첫 번째 있는 거 볼게요. D분의 C는 B분의 A와 같다. 자,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잘 보세요. A, B,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둘이 같다고 나도 관계가 없구나. 그럼 세 개짜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할 거야. 앞에 있는 얘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서로 같아. 2분의 A는 F분의 B랑 같고 G분의 G인데 G분의 C와 같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비례식을 가지고서는 어떤 연산이 좀 힘들어. 그래서 얘를 갖고 식으로 쓰기 위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요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가는 게 이제 가비엘이에요. 얘네를 K라고 놨을 때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값을 갖지. 같은 값 누군지 모르니까 K라고 놓을게. 이때 이 K 값은 우리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 분모를 다 더한 값 2 더하기 F 더하기 G분의 분자 다 더한 값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말하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어차피 약분하면 원래 있던 값과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P2 더하기 QF 더하기 RG는 PA 더하기 QB 더하기 RC와 같다. 요렇게도 바꿔서 써도 무관해 라는 겁니다. 이게 가비엘이. 가비는 사람 이름 아니라고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요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례식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 가비엘이 지금 써요? 나와요? 유리함수 할 때 유리식에서 정리될 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간혹 나옵니다. 그냥 상수. 어차피 부모부자 똑같은 거 곱하면 같은 값이잖아. 큰 의미 없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까지 해서 부분수까지 언급이 돼. 고1 때. 네, 그거 RPM으로 기대머리에서 봤는데 그거 제가 가비엘이 가감되는 비례식의 원리.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부분분수식. 해줬잖아. 부분분수식 했잖아. 개념원리에서. 이거 나와. 이거 고1 때 배우는 게 원래 맞아. 너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계속 나와. 우리 시험 보면 알잖아. 시험 보면 맞아. 여기가 유리함수 강의 전이에요? 유리함수. 예요? 응.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이제 루트 관련된 걸로 나오지. 무리식의 표현. 자, 갑니다. 부분분수식 나오게 되는 원리는 여기에요.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빼면 A, B분의 B 빼기 A랑 같은 거야. 계산할 줄 알죠, 다? 네. 여기서 양변에 B 빼기 A를 나누면요. 여기에 B 빼기 A를 나눠서 쓰면 약분돼서 A, B분의 1만 남습니다. 라는 거. 자, 요게 바로 부분분수식의 표현입니다. 됐죠? 해서 연습한다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이 친구를 부분분수로 바꿔서 앞에 있는 1은 A, 뒤에 있는 2는 B의 개념으로 가서 B 빼기 A 1이니까 안 쓰고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바꾸죠.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바꾸죠. 마지막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바꿉니다. 해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없어지네. 1 빼기 4분의 1만 남으니까 결론 4분의 3이네요 라고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에요? 1에서 4분의 1 빼니까요 4분의 3만 남았죠.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분수로 나온 식들을 복잡하게 연산할 때 통분해서 푸는 방법 굉장히 좋지만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도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 요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면 몇 나와? 핸드폰 아니? 루트 A요. 다 보여요. 그 필통 가린 것도. 자,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면 몇 나와요? 루트 AB. 루트 AB 나오죠? 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애들 대답. 이건 중3 애들 대답이 돼요. 왜 그러냐면 루트 AB 나올 때는 A 또는 B 적어도 하나가 양수일 때가 됩니다. 적어도 하나가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중3 때는 항상 이렇게 외웠고 간혹가다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복소에서 나왔던 표현들이야. 루트로 표현된 식에서 얘네들이 간혹씩 나옵니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한 번에 루트 A분의 B라고 쓸 수 있죠? 네. 여기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언제? A가 음수일 때.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클 때가 되겠죠. 여기서 등호 붙는 관계 잘 보셔야 되는 거 분모에는 0이 못 와요. 그래서 A는 0이 못 옵니다. 나머진 0이 와도 의미가 없죠.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그냥 0이니까. 그래서 0이 와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거. 자, 요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면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쳤다예요. 쳤다 할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유리무리함수에 대한 얘기. 이제 유리함수. 모든 함수는 전부 다 우리 안 나가요. 나가도 돼. 나가. 나갈래? 자, 모든 함수는 전부 다 항상 무조건 조은이 봐요? 함수하고 있는데 네가 원하던 개놈아. 네, 일단 이거 내일이라고. 지랄. 함수 잘해요. 어? 함수 잘해요.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볼게. 핸드폰 넣으시고요. 네. 핸드폰 넣으시고. 모든 함수는 기본형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진 다 평행이동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에 대한 성질, 기본형에서의 특징만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유리함수 마찬가지, 무리함수 마찬가지. 이과 가시는 분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공간에서의 어떤 곡선, 원, 입체, 도형 마찬가지 전부 다 기본 형태에서 평행이동했다의 표현으로만 익히시면 되겠어요. 기본형이 가장 중요해. 자, 유리함수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유리함수보다는 분수함수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려요. 왜 분수함수냐면 미지수 x가 변수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상 분수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 y는 x분의 k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왜? y는 x분의 1. 그 뭐야? 잠깐만 좀 이따 보여줘. 꼭 보여줘. 자, y는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도 넣고 넣어서 진짜 점 찍어. 좌표평면에 찍어서 걔네들 이어. 그럼 함수 그래프 되는 거야. 됐어요? 네? 너 뭐라 그랬니 또? 왜 그래? 자, 그래프 그립니다.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지. x에 못 넣는 값이 있어. 누구? 0. 왜? 분모 0 나오니까. 분모 0 나온 숫자 존재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자, x에다 1 넣으면 1,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100 넣으면 100분의 1, 1000 넣으면 1000분의 1 계속 줄어들죠? 요거랑 x에 2분의 1 넣으면 2, 3분의 1 넣으면 3, 100분의 1 넣으면 100, 1000분의 1 넣으면 1000. x 값에 점점점 0이랑 가까운 수를 넣을수록 y 값이 증가하고 있어.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됐죠? x에 마이너스 1, y에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음수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점근선. 점근선. 점점 근접해지는 선,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표현이에요. 봐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x축이랑 가까워지지. 하지만 x축이랑 만나지는 않죠. y값이 0이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x축이랑은 가까워져. 이때 x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y는 0. 그죠? y가 0일 때 x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 y가 0일 때. 또 있죠? 여기 x에 점점점 0이랑 가까운 애를 넣을수록 함수값은 계속 커집니다. 근데 0은 못 넣지. 0은 못 넣죠. x에 0은 못 넣지. 얘도 가까워지는 선. x가 0일 때. 이게 점근선에 대한 표현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x는 0, y는 0이 되겠습니다. 기본형이에요. K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도 마찬가지. 그래프의 모양, 폭, 사분면은 변할 수 있겠으나 점근선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회복하니? 남수 받는 중 남수. 진. 남수 받는데. 너 진. 네 맞아요. 저 남수 따고 있어요. 오, 있는데 또 남수 받고? 아니요. 바뀌는 거야? 취미잖아요, 취미. 뭔 소리예요? 너무한다. 안 그래요. 자, 점근선 개념입니다. 저기 핸드폰 그만하라는 얘기였어요? 네. 돌려말니까 진짜 못 알아듣네. 예. 자, 점근선입니다. x는 0, y는 0이랑 가까워진다. 그 다음 하나 더. 대칭선이 있습니다. 대칭선이 있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다음 함수 그래프는 이 두 직선에 무조건 대칭인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누구냐면 첫 번째 요 그래프입니다. 잘 그렸다. 자,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접었다 펴볼게요. 원래 있던 그래프와 동일하지. 네.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x입니다. y는 x. 그럼 두 번째, 이번엔 파란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잘 보세요. 조금 못 그렸다. 자, 파란 선에 접었다 펴볼게. 원래 있던 이 그래프 그대로 접었다 펴니까 동일한 형태 그대로 나오죠. 네. y는 마이너스 x. 두 직선에 무조건 대칭이 그립니다.
이 그림 자체가 대칭인 거야. 두 직선에. 됐어요? 자, 두 개 쓰겠습니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기본형의 개념, 점근선, 대칭선. 끝이에요. 그럼 나머진 전부 다 뭐겠어? 이거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됐어요? 자, 함수에서의 평행이동 이야기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함수에서의 평행이동. 이렇게 됐던 거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누구 대입해요?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고요.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을 합니다. 해서 연습했던 게 중3 때 y는 ax제곱이 있어. 얘 꼭지점이 어디냐면 0,0이야. 얘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로 바뀌어. 그래서 얘 꼭지점 어디 있다? p, q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게 평행 이동 얘기예요. 여기 x 자리에다가 x 빼기 p를 대입하고요. y 자리에다가 y 빼기 q를 대입하는데 얘가 이항돼서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 x는 지 보고 반대로 얘기하고 y는 자기 보고 그대로 얘기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항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알고 그거의 평행이동하는 식을 알려면 함수의 기본이동 바꾸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유리함수 기본식 y는 x분의 k가 있어요. 얘를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식 어떻게 바뀌냐? y 빼기 q는 x 빼기 p분의 k로 바뀌겠죠. 정리합니다.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다 바뀌어야 돼. 점근선도 바뀌어야 되고 대칭선도 바뀌어야 돼. 왜? 여기다 다시 그려봅니다. y는 x분의 k라는 기본식이 만약에 요렇게 있었을 때 그때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거야. 됐어요? 오른쪽으로 p만큼. 그럼 원래 x가 0일 때 점근선이었죠. 점근선 어디로 바뀌어? x가 p일 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점근선 y가 0이었죠. 이거 뭐로 바뀌는 거야? y가 q일 때로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친구의 점근선 어떻게 된다? x는 p, y는 q로 바뀐다. 그럼 기본형에서 이동시켰다의 개념으로 그림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 더. 대칭인 선도 바뀌게 되겠죠. 맞아요? 대칭인 선도 바뀌게 되겠죠. 자, 원래 여기 있던 애였는데 y는 x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직선 두 개가 있었어. 얘네도 마찬가지 이동을 하겠죠. 똑같이 요렇게. 그럼 이 대칭인 선 y는 x도 마찬가지 x 대신 x 빼기 p,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해서요. 대칭선도 y 빼기 q는 x 빼기 p 이해하고요. y 빼기 q는 마이너스 x 빼기 p 이렇게 두 개로 바뀌게 됩니다. x 대신 x 빼기 p, y 대신 y 빼기 q 대입해서 대칭선도 마찬가지 바뀌게 됩니다. 됐어요? 기본형에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평행이동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이동시켜주면 돼. 해서 나오는 식. 이게 기본형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를 또 가만 보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y는 x 빼기 3분의 2x 플러스 1 요딴 식으로 나온다? 그럼 이거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꾸냐? 자, 분모 x 빼기 3이죠? 분모 잘 보세요. 요 앞에 2가 있잖아. 2를 앞으로 묶어내고 분모를 그냥 써. 분모를 그냥 써. 자, 전개하면 2x 맞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1 있어야 되죠. 뒤에다 7 붙이면 같은 식인 거야. 해서 어디? 앞에 따로 보고 뒤에 따로 보고요. 소연아 혹시 괜찮니? 괜찮아? 네.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봅니다. 그럼 x 빼기 3분의 2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7이 되는 거죠. 여기 약분하면 뒤에 거 붙었습니다. x 빼기 3분의 7 플러스 2 됐죠? JYP 얘 기본형 누구게요? 저거 읽어보세요. 얘 기본형 뭡니까? y는 아니요, 문자 여기 19 보세요. 19 보이니? 자, 얘 분수함수입니다. 기본형이 누구였을까요? 세연아, 얘 기본형 뭐였을까? 은태가 기본형 뭐야? 얘 기본형 뭐였을까요? x분의 7이 x분의 7이죠. 기본형을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하는 거예요? 3 y축으로 됐어요? 이거라고요. 네. 됐니? 처음 이해가 안 거예요. 됐니? 그래서 항상 뭐부터 봐라? 기본형부터 보고 익혀라 제발. 기본형 x분의 몇? 얘가 기본형이야. 근데 이거 7이 들어가요. 얘를 평행이동시켜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그러면 이 형태가 되는 거야. 함수의 평행이동 개념. 해서 어떤 식을 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얘 기본형 누구야? x분의 7이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기본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들어주세요. 보고 있어요. 진짜 뻔뻔하다. 예, 잘 소연이 봐라. 양심은 있으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소연이의 시선은 계속 여기 은택이 신발 쪽. 계속 은택이 신발 쪽. 야, 이거 좀 꺼내달라고. 자, 이게 분수함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서도 아니셔요? 아까 쉬었잖아요. 근데요. 또 나갔다 왔잖아요. 지금 또 전화하고 나갔다고 복사하기 왔다 갔다 했잖아. 아까. 그거는 잠깐 전화.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 자, 분수함수. 기본식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얘네들과 가지고 역함수, 합성함수로 또 변형시켜서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분수함수의 기본 성질, 합성과 역의 개념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야, 화장실 갔다 왔대요. 안 돼요. 왜요? 무리함수입니다. 화장실. 아니, 근데 이런 걸로 치사하면 복수하기가 있어요. 무리함수까지만 들어. 이거 얼마 안 걸려. 조금만. 아, 진짜. 이게 마지막이에요. 급해요. 아 진짜 얼마 안 걸려요. 빨리 얘기할게. 이거 얘기할 때 빨리 얘기할게요. 자, 봐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 기본형만 아시면 돼. 기본형 y는 루트 kx 형태입니다. 얘가 기본형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k 값에 따라서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굉장히 제한돼. X까지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x가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무리수로 표현된다 해서 무리함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k가 0보다 클 때와 k가 0보다 작을 때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변해요. 예를 들면 루트 3x라고 표현해 볼게요. x에 들어올 수 없는 숫자들 누구? 음수. 0보다 작은 애들. 0은 넣어도 됩니다. 마찬가지 루트 마이너스 3x가 있다. x에 들어올 수 없는 애들 양수. 양수. 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허수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좌표평면에 우리가 점을 찍을 수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그래. 해서 k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x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변합니다. 쌤, 그러면 저거는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 부분은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언제만 그리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릴 수 있고요.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거까지. 자, 요거까지만 보고 가. 얼마 안 걸려. 금방 끝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에 0 넣으면 몇이에요? 0이죠? x에 1 넣으면 루트 3, 2 넣으면 루트 6, 3 넣으면 루트 9, 3 나오죠?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그래프가 돼요. k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그럼 k가 0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x에 0보다 큰 애를 못 넣어. 0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2 넣으면 루트 6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건 k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이때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여기죠. 어디서 시작해? 원점에서 시작해. 그럼 무리함수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하는 지점, 시작 지점을 보셔야 돼. 어디서 시작하냐? 둘 다 0,0에서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할 거야. x 대신 x 빼기 p,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해서 평행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그래프가 k가 양수일 때 그래프, k가 양수일 때 그래프 0,0에서 시작해서 이런 그래프였다면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조용해봐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얘 그래프는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바뀌겠죠. 왜요? 0,0에서 시작했는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다음처럼 바뀔 겁니다. 왜 근데 그렇게 움직여요? p만큼 q만큼 이동했을 때. 그러면 이때 함수식 y는 루트 k x 빼기 p 플러스 q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시작되는 점의 좌표가 0,0에서 p, q로 바뀌었을 때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 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접할 때, 그리고 지날 때, 그리고 안 만날 때, 한 점 만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야.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서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 번씩 다 얘기해 드렸고,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